그 장면에 어떤 학생이 그 책을 읽었는지 연필로 오 이럴 수가 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래를 비판하는 논문 하나 썼습니다. 그 논문 때문에 건들도 당하고 제가 MBC가 나서서 저를 참 욕을 참 많이 보였는데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삼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오직 국왕만이 사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의 그 여탈은 살리고 죽이는 것은 국왕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문명화된 사법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총독부 하에서는 아주 근대적인 사법 제도가 들어와서 당시 연간 한 50명 정도가 사형수로서 판결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선부 총독부 연구를 보면은 사형수는 3심이에요. 엄격한 3심 규정을 갖춰서 뭐 살인 강도를 했다든가 이제 이런 중죄인들이 그 형사범들이 이제 연간 한 50명 정도 사형을 받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 아니 이게 그 지방파출소 소장이 말이죠. 적결 처분을 이렇게 한다는 걸 뭐 있을 수가 없는. 그 조선경찰력이라고 조정래 씨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일선 경찰에서 적결 처분대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든가, 침이 아니고 방뇨, 오줌이나 뭐 똥을 삼다든가, 뭐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이 재량으로 구류할 수 있는 그 유치장에서 한 2, 3일간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시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완전히 조정래는 교인들이 총을 들고 아프리카 그 종족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사냥하는 말이죠. 그런 식의 난폭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우리 조선인을 일제가 지배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이 나무에 묶여서 죽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멍청하게 보고만 있는데, 아픈 무능력한 자기 이웃이, 자기 삼촌이 지금 총 맞아 죽는데 전부 다들 그냥 이만 부득부득 깔고 이제 쳐다보는 이런 무기력한 종족으로 야만인으로 우리 조선인을 모사했습니다. 일본인은 폭력적인 노예 상인으로, 조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야만적인 종족으로. 제가 이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조정래를 이제 비판을 했죠. 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소란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떤 스토리를 조정래는 이렇게 경찰에 적결 처형이 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4,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소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토지조선 사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그 소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에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터리 없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책을 300만 부나 팔아먹는데, 이 조정래의 이 적결 처분 장면은 또 명색이 문학평론가만 판단하고 하는, 우리나라 이 문학평론가들 좀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정래를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 조정래 소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조정래의 이 적결 처분은 식민지 지배를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비판한 문학적으로 매우 성공한 장면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집단적으로 뭔가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 나중에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반입 종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다 잘 알다시피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중앙청을 철거를 했어요. 이 중앙청을 철거를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 알다시피 총독부 건물로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총독부 27년에 지어져서 18년간은 총독부 건물로 사용됐지만은 이후 광복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담는 그러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세종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뚫렸습니다. 길이 뚫려가지고 이 서울의 그 근대화된 도시의 상징으로서 이 건축학적으로 도시 대창으로 갖는 의미도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선포된 장소이기도 하고, 또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하고 나서는 여기에 태극기가 올라가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수복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그 그랜드 홀에서 중대한 어떤 그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큰 회의가 열려서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건축 미학적으로는 또 대단히 그 훌륭한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어떤 그러한 그 작품이고 한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 일제 잔재다, 이거 좀 해체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보를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민간에서 당시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뭐 이거는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그 파괴를 하기보다는 어디로 옮깁시다. 그 옮기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그 정도 돈 같으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도 하는데도 대통령은 무리하게 이거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렸는데, 자, 뭐 그런 그 결기는 좋은데,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화문만 있고, 그 다음에는 종로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머지는 그 안에는 이제 또 하나의 그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종로가 바로 이제 그 중앙청을 중심으로 해서 뚫렸는데, 중앙청을 흔들고 나니까 그 뒤에 모습이 드러난 게 이제 건축의 축이 안 맞아요. 또 거기다 청와대까지 있고 해서 이 세종로 한복판에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핵심 공간인 곳에 이 건축 라인이 좀 무지시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광화문을 또 만들고, 그 만든 위치도 안 맞고, 또 뭐 몇 번 해서 또 세종로도 일이 또 지고 더덕 꽂히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중심 공간이 지금 참 이 도시 미학상으로 참 좀 우습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을 가지실 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해체하게 된 동기가 이남산에서 내려오는 민족의 정맥을 일제가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이 경복궁 앞에다가 이 총독부가 건물을 세웠다 하는 이 풍수지리예요. 이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풍수학자들입니다. 풍수학자들이 있어서 이 중앙청이 민족 정기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이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국 산에 올라가면은 도처에 이 새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북한산에 이남 배우들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바위에 이렇게 새말뚝이 이렇게 이런 새말뚝이 박혀 있는데, 또 몇 명의 풍수가들이 또 호사가들이 저 새말뚝은 일제가 우리 조선 민족의 그 정맥을 이 맥을 끊기 위해서 그 요혈 그 중요한 무슨 혈을 찔러서 박은 것이다 하는 그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995년에 2년, 2, 3년 전부터 북한산을 이 등산하는 그 등산객들이 어떨 때는 자발적으로 이 새말뚝을 뽑아내는 운동을 하다가 95년 광복 50주년을 만나서는 전국 새말뚝 뽑기 운동을 벌립니다. 뽑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 50주년 정부사업으로 성화시켜가지고 청와대의 정부수석실에서 이 전국의 새말뚝 뽑기 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 새말뚝을 전국에서 468곳이나 되는 곳에 이 박혀있는 새말뚝을 이제 뽑는 운동을 이제 이렇게 벌였는데 이 새말뚝이 어떻게 박혔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새말뚝이 있다고 신고 가서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마을 사람들은 그거 언제 저 군부대에서 박은 것이라든가 또는 뭐 나루터에 나루 뱃나루를 정박시키려고 박은 것이라든가 불과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서 박은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이 평소가들이 나타나서 여기가 요혈이다. 일제가 박은 게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도 무시하고 일제가 박은 걸로 뽑아서 이것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뽑아낸 것을 가지고 이제 저 독립기념관에 또 이렇게 길이가 1m 되는 새말뚝을 몇 개를 전시를 하고 일제가 조선의 혀를 맥을 끊기 위해서 박은 것인데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를 뽑아냈다 이렇게 전시까지 했어요. 이 소동을 보고 있던 우리 저 이선만 학당의 김용삼 지금 캔 마이크 내 기자가 그 자세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원래 일본은 풍수지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혀를 끊기 위해서 누가 침을 막는다는 그런 발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한 일본이 이런 혀를 찔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실제로 이 말뚝은 군부대라든가 지방이나 마을 사람들이 필요해서 박은 것이다. 이런 그 특집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의 그 새말뚝 그 전시는 그 슬그머니 철수가 되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땅에는 선하거나 악한 맥이 흐르고 있다는 그 토지 기맥설, 이 토지 기맥설이 이 의도 없는 이 새말뚝 소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는데 일본이 조선의 혀를 찔렀다 하는 게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같으면 몰라도 대통령 자신이 이 설을 신동을 해가지고 정부 수석실로 하여금 이 새말뚝 뽑기를 지휘해서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에 입각해서 중앙정부까지 그 대한민국 현대사가 담겨있는 역사적 근무를 해체시켰단 말이죠. 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은 이후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계속 이 김영삼 대기자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새말뚝 뽑기 운동이 2013년까지 벌어져요. 벌어졌는데 일본은 그 해남의 옥매산에서 새말뚝을 뽑기 위해서 드디어 새말뚝이 이제 일제가 박은 것으로 결정을 하고 광복절날 맞아서 지방의 유지들이 모여서 산신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말뚝을 뽑는 행사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때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정세균 의원 같은 명사들이 또 여기에 또 참여해가지고 또 새말뚝을 두드리는 이제 행사에 이벤트에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0년간 계속해서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죠.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여기 왜 주목하느냐 하면 토지조사 때 전국 토지의 40%를 빼앗았다 일본이 그것이 슬그머니 하나의 국민적 상식으로 성립하게 되는 그 과정에 바로 이 토지 기맥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연구자로서 토지조사 때 토지의 40%가 바뀌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과서에까지 실려진다. 제가 1992년에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그 서술을 집어지지 않고 이후 그 30년간 그러니까 2013년까지 무려 20년간 계속 그 2013년이 되어서 교과서에 그 40%의 숫자를 집어졌습니다.
그만큼 완강하게 토지 수탈설이 내려오게 되는 그 문화적 배경이 뭔가를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하나 확인한 것은 이 토지조사 당시에 그 소위 지방의 양반들이 쓴 그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은 토지조사 때 토지를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토지 신고를 전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토지를 빼앗았다 화를 내면서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거는 철도를 넣는다든가 신장로를 개설한다든가 하고 있어요. 토지를 수용할 때 뭐 요사이 같으면 국민 동의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다 하고 토지 보상금을 막 내려주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니까 작업반이 들어와서 그냥 마을에 그 당산나무 같은 중요한 나무도 뽑고 마을 앞에 신장로를 개설하고 또 철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양반들이 분노를 하면서